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소독과 멸균,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아포예요. 아포는 균의 씨앗입니다.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였어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는 제외했어. 씨까지는 못 죽였어. 이게 바로 소독이에요. 깨끗은 한데 완전 멸균 상태는 아니야. 이게 소독인 거예요. 사각 포장된 멸균품을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내 몸에서 먼 쪽 먼저 밖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고 왼쪽 열고 내 앞쪽으로 여는 것입니다.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면포, 가운 같은 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려요.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로 맞추고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멸균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돌립니다. 이옥가스 멸균은요, 고무를 많이 넣어요. 그 폴리카테터 또는 치과에서 그 석션 팁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옥가스 멸균에 돌린다.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이옥가스 멸균기가 있어야겠죠. 건열 멸균, 건열은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파우더, 여러분 가루죠. 이것을 고압 증기 멸균에 넣으면은요, 이 습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 완전히 드라이하게 섬 멸균을 하는 거예요. 바셀린 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건열을 하는데요. 120에서 140도로 하면은 3시간만 해도 되고, 온도를 높여서 160도로 하면 2시간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겸자는요, 용기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하나만 꽂아야 돼요.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지 이게 벽에다 다 닿으면은 이게 멸균이 아니죠.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또 이동 겸자의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끝을 벌려서 멸균을 해야 멸균이 되지. 딱 오므린 상태로 멸균하면은 멸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여러분 이게 뭐가 헷갈리실까요?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씻기.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손씻기. 완전히 무균, 멸균이 되는 것은 외과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소독 수준인 것은 내과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내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반대로 손이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 이렇게 손 많이 씻잖아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고요. 이게 바로 멸균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과 소독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소독으로 다운됩니다. 아시겠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항상 멸균은 멸균끼리 다녀야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병원성균 또는 병원성균을 다 사멸해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수술실에서 외과적인 무균술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을 째고 그 안을 막 만지고 헤집는데 이게 뭔가 균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해지거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 게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죠. 요 모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위로 한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을 팔꿈치보다 위에 놓는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놓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과적인 무균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멸균 영역입니다. 수술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 필요하죠. 수술복 착용할 때 또는 수술 기계를 소독할 때도 다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도뇨관을 삽입해요. 이게 소변줄을 꼽는 거죠. 이거 요로 가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추천자 몸에 구멍 뚫어요. 침습행이죠. 요런 거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레싱이요.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 창상 드레싱, 개방 상처에 드레싱 할 때 다 외과적인 무균술로 멸균 영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흉곽 배관액, 복강 배관액, 배관액 교환할 때도요. 멸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용액 중요한 거,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게,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세균이 안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물약은요? 흔들어서 써라. 왜?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라. 약을 따랐으면 다시 넣지 말아라. 낙장불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방된 약만큼만 따르고 많이 따르지 말아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암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럼 보기 5개 중에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 심자 여기 있어요? 없죠. 틀립니다. 체혈, 몸에서 피를 뽑는 게 체혈이죠. 바늘을 제거했어요. 그 부위 비빕니까? 눌러줍니까? 비비지 않는다. 눌러준다. 왜? 피멍드니까. 이거 요양보에서 국시에 나왔어요. 수혈을 받고자 할 때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혈액형을 맞게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형 검사, 또 교차 반응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뭔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피 뽑으면요, 통에다 담는데요. 이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한번 쿠션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딱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검사의 종류, 소변 검사. 일반적인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얼만큼? 50cc.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부 몽땅 버리는 거예요. 20초 싹 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이 사람 자체에 균이 뭐가 있나 배양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균적,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하면은요, 무균,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대변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위장 간의 출혈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잠재성 출혈 검사 주의사항. 이 대장 검사할 때는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인 줄 알거든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 제제, 육류를 피한다.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받는 것입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겁니다. 좌위, 반자위 이 자세로 있어야 배에서 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복수 배액 시 배액의 수집통의 위치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복부보다 아래,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소변주머니는요? 소변주머니 역시 내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 구부려, 새우 등 자세죠. 여기서 어디서 물 뽑아요? 요추 5개가 있습니다.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서 이 요추천자 액을 뽑아요.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이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똑바로 누워야 된다. 앙하위가 되어야 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어야 된다. 왜? 천자액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동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는다. 침상, 밑고반, 윗담침, 밑톳잎을 고무포, 반옷잎을, 윗톳잎을 담요, 침대포, 요 순서입니다. 밑고반, 윗담침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요거 혹시 순서 물어봐도요, 밑고반, 윗담침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은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입니다. 목욕, 침상 목욕이 제일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뭘까? 43 더하기 46이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침상 목욕의 순서,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회음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쪽 먼저 닦아요? 없는 쪽 먼저 닦아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회음부 간호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여자는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 순서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말이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항상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요도, 질, 항문. 212 숫자로 요도 두 글자죠. 질 한 글자죠. 항문 두 글자죠. 212 요도, 질, 항문 어떻게서라도 암기하세요. 남성 회음부 역시 맨 마지막에 항문인데요. 귀, 치, 항. 귀도 닦고요.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는 거예요. 귀, 치, 항.
포경수술 안 했어요. 이 껍데기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요도구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남성 나왔으면 한 번 여성 나오고 이런 경향인데요. 직전 국시에 남성 회원부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도 나온다고 하면 여성 회원부겠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아포예요. 아포는 균의 씨앗입니다.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였어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는 제외했어. 씨까지는 못 죽였어. 이게 바로 소독이에요. 깨끗은 한데 완전 멸균 상태는 아니야. 이게 소독인 거예요. 사각 포장된 멸균품을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내 몸에서 먼 쪽 먼저 밖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고 왼쪽 열고 내 앞쪽으로 여는 것입니다.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면포, 가운 같은 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려요.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로 맞추고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멸균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돌립니다. 이옥가스 멸균은요, 고무를 많이 넣어요. 그 폴리카테터 또는 치과에서 그 석션 팁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옥가스 멸균에 돌린다.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이옥가스 멸균기가 있어야겠죠. 건열 멸균, 건열은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파우더, 여러분 가루죠. 이것을 고압 증기 멸균에 넣으면은요, 이 습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 완전히 드라이하게 섬 멸균을 하는 거예요. 바셀린 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건열을 하는데요. 120에서 140도로 하면은 3시간만 해도 되고, 온도를 높여서 160도로 하면 2시간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겸자는요, 용기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하나만 꽂아야 돼요.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지 이게 벽에다 다 닿으면은 이게 멸균이 아니죠.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또 이동 겸자의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끝을 벌려서 멸균을 해야 멸균이 되지. 딱 오므린 상태로 멸균하면은 멸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여러분 이게 뭐가 헷갈리실까요?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씻기.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손씻기. 완전히 무균, 멸균이 되는 것은 외과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소독 수준인 것은 내과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내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반대로 손이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 이렇게 손 많이 씻잖아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고요. 이게 바로 멸균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과 소독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소독으로 다운됩니다. 아시겠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항상 멸균은 멸균끼리 다녀야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병원성균 또는 병원성균을 다 사멸해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수술실에서 외과적인 무균술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을 째고 그 안을 막 만지고 헤집는데 이게 뭔가 균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해지거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 게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죠. 요 모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위로 한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을 팔꿈치보다 위에 놓는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놓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과적인 무균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멸균 영역입니다. 수술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 필요하죠. 수술복 착용할 때 또는 수술 기계를 소독할 때도 다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도뇨관을 삽입해요. 이게 소변줄을 꼽는 거죠. 이거 요로 가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추천자 몸에 구멍 뚫어요. 침습행이죠. 요런 거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레싱이요.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 창상 드레싱, 개방 상처에 드레싱 할 때 다 외과적인 무균술로 멸균 영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흉곽 배관액, 복강 배관액, 배관액 교환할 때도요, 멸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용액 중요한 거,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게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세균이 안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물약은요, 흔들어서 써라. 왜?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라. 약을 따랐으면 다시 넣지 말아라. 낙장불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방된 약만큼만 따르고 많이 따르지 말아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암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럼 보기 5개 중에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 심자 여기 있어요? 없죠. 틀립니다. 체혈, 몸에서 피를 뽑는 게 체혈이죠. 바늘을 제거했어요. 그 부위 비빕니까? 눌러줍니까? 비비지 않는다. 눌러준다. 왜? 피멍드니까. 이거 요양보에서 국시에 나왔어요. 수혈을 받고자 할 때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혈액형을 맞게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형 검사, 또 교차 반응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뭔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피 뽑으면요, 통에다 담는데요. 이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한번 쿠션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딱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검사의 종류, 소변 검사. 일반적인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얼만큼? 50cc.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부 몽땅 버리는 거예요. 20초 싹 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이 사람 자체에 균이 뭐가 있나 배양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균적,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하면은요, 무균,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대변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위장 간의 출혈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잠재성 출혈 검사 주의사항. 이 대장 검사할 때는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인 줄 알거든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 제제, 육류를 피한다.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받는 것입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겁니다. 좌위, 반자위 이 자세로 있어야 배에서 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복수 배액 시 배액의 수집통의 위치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복부보다 아래,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소변주머니는요? 소변주머니 역시 내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 구부려, 새우 등 자세죠. 여기서 어디서 물 뽑아요? 요추 5개가 있습니다.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서 이 요추천자 액을 뽑아요.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이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똑바로 누워야 된다. 앙하위가 되어야 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어야 된다. 왜? 천자액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동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는다. 침상, 밑고반, 윗담침, 밑톳잎을 고무포, 반옷잎을, 윗톳잎을 담요, 침대포, 요 순서입니다. 밑고반, 윗담침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요거 혹시 순서 물어봐도요, 밑고반, 윗담침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은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입니다. 목욕, 침상 목욕이 제일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뭘까? 43 더하기 46이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침상 목욕의 순서,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회음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쪽 먼저 닦아요? 없는 쪽 먼저 닦아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회음부 간호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여자는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 순서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말이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항상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요도, 질, 항문. 212 숫자로 요도 두 글자죠. 질 한 글자죠. 항문 두 글자죠. 212 요도, 질, 항문 어떻게 해서라도 암기하세요.
남성 회음부 역시 맨 마지막에 항문인데요. 귀음치항. 귀도 닦고요.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는 거예요. 귀음치항. 포경수술 안 했어요. 이 껍데기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요도구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남성 나왔으면 한 번 여성 나오고 이런 경향인데요. 직전 국시에 남성 회음부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도 나온다고 하면 여성 회음부겠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소독과 멸균.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아포예요. 아포는 균의 씨앗입니다.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였어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는 제외했어. 씨까지는 못 죽였어. 이게 바로 소독이에요. 깨끗은 한데 완전 멸균 상태는 아니야. 이게 소독인 거예요. 사각 포장된 멸균품을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내 몸에서 먼 쪽 먼저 밖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고 왼쪽 열고 내 앞쪽으로 여는 것입니다.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면포, 가운 같은 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려요.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로 맞추고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멸균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돌립니다. 이옥가스 멸균은요, 고무를 많이 넣어요. 그 폴리카테터 또는 치과에서 그 석션 팁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옥가스 멸균에 돌린다.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이옥가스 멸균기가 있어야겠죠. 건열 멸균, 건열은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파우더, 여러분 가루죠. 이것을 고압 증기 멸균에 넣으면은요, 이 습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 완전히 드라이하게 섬 멸균을 하는 거예요. 바셀린 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건열을 하는데요. 120에서 140도로 하면은 3시간만 해도 되고, 온도를 높여서 160도로 하면 2시간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겸자는요, 용기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하나만 꽂아야 돼요.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지 이게 벽에다 다 닿으면은 이게 멸균이 아니죠.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또 이동 겸자의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끝을 벌려서 멸균을 해야 멸균이 되지. 딱 오므린 상태로 멸균하면은 멸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여러분 이게 뭐가 헷갈리실까요?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 씻기.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손 씻기. 완전히 무균, 멸균이 되는 것은 외과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소독 수준인 것은 내과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내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반대로 손이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 이렇게 손 많이 씻잖아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고요. 이게 바로 멸균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과 소독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소독으로 다운됩니다. 아시겠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항상 멸균은 멸균끼리 다녀야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병원성균 또는 병원성균을 다 사멸해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수술실에서 외과적인 무균술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을 째고 그 안을 막 만지고 헤집는데 이게 뭔가 균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해지거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 게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죠. 요 모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위로 한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을 팔꿈치보다 위에 놓는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놓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과적인 무균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멸균 영역입니다. 수술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 필요하죠. 수술복 착용할 때 또는 수술 기계를 소독할 때도 다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도뇨관을 삽입해요. 이게 소변줄을 꼽는 거죠. 이거 요로 가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추천자
몸에 구멍 뚫어요. 침습행위죠. 요런 거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레싱이요.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 창상 드레싱, 개방 상처에 드레싱 할 때 다 외과적인 무균술로 멸균 영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흉곽 배관액, 복강 배관액, 배관액 교환할 때도요 멸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용액 중요한 거,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게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세균이 안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물약은요 흔들어서 써라. 왜?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라. 약을 따랐으면 다시 넣지 말아라. 낙장 불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방된 약만큼만 따르고 많이 따르지 말아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암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럼 보기 5개 중에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 심자 여기 있어요? 없죠. 틀립니다. 체혈, 몸에서 피를 뽑는 게 체혈이죠. 바늘을 제거했어요. 그 부위 비빕니까? 눌러줍니까? 비비지 않는다. 눌러준다. 왜? 피멍드니까. 이거 요양보에서 국시에 나왔어요. 수혈을 받고자 할 때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혈액형을 맞게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형 검사, 또 교차 반응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뭔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피 뽑으면요 통에다 담는데요. 이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한번 쿠션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딱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검사의 종류, 소변 검사. 일반적인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얼만큼? 50cc.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부 몽땅 버리는 거예요. 20초 싹 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이 사람 자체에 균이 뭐가 있나 배양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균적,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하면은요, 무균,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대변검사. 대변검사를 통해 위장 간의 출혈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잠재성 출혈검사 주의사항. 이 대장검사할 때는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인 줄 알거든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제, 육류를 피한다.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받는 것입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겁니다. 좌위, 반자위 이 자세로 있어야 배에서 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복수 배액 시 배액의 수집통의 위치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복부보다 아래,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소변주머니는요? 소변주머니 역시 내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 구부려, 새우 등 자세죠. 여기서 어디서 물 뽑아요? 요추 5개가 있습니다.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서 이 요추천자 액을 뽑아요.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이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똑바로 누워야 된다. 앙하위가 되어야 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어야 된다. 왜? 천자액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동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는다. 침상, 밑고반, 윗담침, 밑톳잎을 고무포, 반옷잎을, 윗톳잎을 담요, 침대포 요 순서입니다. 밑고반, 윗담침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요거 혹시 순서 물어봐도요. 밑고반, 윗담침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은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입니다. 목욕, 침상 목욕이 제일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뭘까? 43 더하기 46이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침상 목욕의 순서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회음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쪽 먼저 닦아요? 없는 쪽 먼저 닦아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회음부 간호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문을 맨 마지막에 땄습니다. 여자는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 순서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말이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항상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요도, 질, 항문. 212 숫자로 요도 두 글자죠. 질 한 글자죠. 항문 두 글자죠. 212 요도, 질, 항문 어떻게 해서라도 암기하세요. 남성 회음부 역시 맨 마지막에 항문인데요. 귀, 음, 치, 항. 귀도 닦고요.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는 거예요. 귀, 음, 치, 항. 포경수술 안 했어요. 이 껍데기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요도구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남성 나왔으면 한 번 여성 나오고 이런 경향인데요. 직전 국시에 남성 회음부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도 나온다고 하면 여성 회음부겠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